네, 오늘 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순위별로 나열된 키워드 자세하게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죠. 차영주 MTN 전문위원,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두 분과 이 시간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자, 어떠한 키워드에 집중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걸까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자, 5위 열어보겠습니다. 리오프닝은 2분기부터가 찐이다.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은 잡아봤습니다. 어제도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어제가 매수 기회였던 건지 뭐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일단 어제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상경 차장께 질문을 먼저 화장품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대형주의 실적이 발표된 자리, 어제와 오늘 얼굴이 다릅니다. 이걸 저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찐 리오프닝 수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화장품은 정말 순환매, 거기서 뭐 단기 대응만 가능한 구간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이제 인천공항 분위기가 좀 다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2월 초, 그러니까 춘절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완화적인 정책들이 기술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봤고 아마 화장품 쪽에서는 LG생활건강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역시 예상했던 가이던스보다는 좀 하향이지만 추가적으로 오히려 상반기,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여행도 그렇고 카지노, 마지막으로 화장품까지 전반적인 순환매가 어느 정도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비어났던 기관을 중심으로 조금 담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공매도 했던 부분들을 쇼커버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는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소형주를 많이들 거래를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은 지금은 포지션을 어제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는 자리일까요? 뭐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화장품 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흐름인 것 같은데 최근에 증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현물 수급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고 원달러 기준으로 뭐 가깝게는 1,150원까지 보는 흐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진행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화장품 업종 그 안에서 뭐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라든지 시각에 대한 접근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업종을 좀 찾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뭐 워낙 순환매가 좀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관심은 가지되 화장품주의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 차 의원님,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 너무 기대지 말자. 매출 비중이 크다면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오늘 사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보면 중국 쪽도 괜찮았거든요. 이런 신호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질문 드려봐요. 근데 일단 너무 중국에 대한 것들은 저는 자꾸 끊으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재료가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프닝과 관련된 얘기가 벌써 3개월 이상 지난된 재료이기 때문에 네. 재료 신선도는 상당히 많이 반감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중국이 이제 어저께 이제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국이 어제부터 이제 PCR 검사를 한국만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 입국자들에 대해서 비자 발급이라는 이런 걸 완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정책 당국자들의 이제 발언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것 때문에 새롭게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화장품 마스크 벗는 거랑 똑같다라고 봐요. 이미 다 알려진 소식이다라고 네. 보는 거고. 자, 일단은 그럼 재무적으로 일단 한번 보죠. 우리가 LG생활건강에서는 어닝 쇼크가 나왔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전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중국 매출 외에는 다른 데 기댈 데가 없다라는 거.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의 흑자가 나온 이유도 중요하지만 중국 외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왜 흑자가 나왔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4분기부터 설화수를 면세점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화수 매출 비중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고가 브랜드, 그러니까 결국 아모레퍼시픽도 중국을 버릴 수는 없죠. 특히 설화수라는 나름대로의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인데 이것을 완전 고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면세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면 이게 명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중국에서 고가 전략, 어떻게 보면 브랜드 가치를 키우겠다라는 것의 첫 번째 그 중국 전략이고요.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일부 지금 이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미국의 적자 법인을 하나 줄이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화장품 업계들이 수익성 개선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만 재료면에 있어서는 조금 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지금은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리오프닝 전반적으로 이것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두 분께 짧게 이것만 질문을 드리고 가면 리오프닝 조정이 지금 나오는 쪽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재료 노출이기 때문에 화장품주 포함 지금 모아가는 전략도 아니다라는 답변 주실까요? 두 분 어느 부분 먼저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부분에 좀 네. 첨언을 드리면 네.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원재료라든지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고가 매출을 통해서 추가적인 업단을 좀 가져가는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제한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실 주변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과점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한참 유행했던 뭐 더 페이스샵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길거리 화장품 업종들이 도소매가 다 끝났고 이제 CJ 올리브영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장을 과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는 좀 아이디어를 가져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모멘텀을 얻기에는 정말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정말 시장이 조금 인프라 쪽인 부분까지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도 리오프닝을 살 때가 되면 신호를 주시는 걸로 해야 될까요? 예, 일단 뭐 리오프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앞으로 그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거는 이제 대세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가가 그에 따라서 다시 반응한다?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걸린다라는 두 분의 의견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조금은 핫한 재료 노출이 많이 안 된 섹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라지는 속도, 상용화 임박. 증권형 토큰 이야기를 할 겁니다. STO 관련주라고 요즘 묶여서 올라오는 것들 많이 보였을 텐데요. 찐 수혜주가 뭔지 이걸 수혜라고 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 정리를 먼저 해보고 갈까요, 위원님? 저희 이전에도 서울옥션 이야기하면서 한번 다룬 적은 있는데 조금 더 본격화되는 조짐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전에는 거래소 위주로 움직였던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증권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 그 초입인 건가요? 증권주 잘 가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 저희 오늘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용어가 진짜 보시는 분들 헷갈리니까 잠깐 네네. 좀 정리할게요. 증권형 토큰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토큰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그림에 대해서 이것을 조각조각하는 그 조각 하나를 마치 주식처럼 증권형이라고 해서 토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증권형 토큰이고요. 이것을 이제 그 금융당국이 허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이제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1월 달에 얘기가 나왔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금융당국이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탈중앙화를 외쳤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이 이것을 거래라든지 아니면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죠. 이거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나름대로 사기업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STO 같은 경우,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이 들여다보면서 규제, 발행과 유통을 검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할 때 관련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의 법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좀 기대하는 게 금융당국이 이것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 주체가 그 거래를 누가 책임져 주겠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래소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거래소가 있죠. 이걸 어디서 담당할 거냐 아직까지 당국자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추세대로 놓고 본다라면 금융당국 내 규제를 두겠다라면 사기업보다는 당국자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수혜주 찾기에 상당히 이제 골몰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느냐,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서울옥션처럼 어떤 저작권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기사를 참상히 분석하다 보니까 의외로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증권사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KB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것에 대한 어떤 그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략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권사들이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목말라 있는데 하나의 사업이 되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플랫폼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뭐 다른 쪽들에 대해서 이거 발행하는 쪽들에 대해서 수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하나의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본다라면 이 STO와 우리가 얘기하는 단도직입적으로 비트코인과는 다른 개념이고요. 네. 오히려 STO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비트코인한테는 악재가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같은 가상 거래에 대한 어떤 블록체인에 대한 거래를 봤을 때는 기존에는 하나밖에 없었다가 이제는 금융당국이 보증하는 STO라는 게 나오게 된다라면 서로가 경쟁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ICO 코인 쪽에서 하는 것과 STO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수혜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상경 사장님, 그러면 차장님께서도 증권주가 이 토큰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게 맞고, 이에 따른 지급 수급의 베팅이 맞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증시를 상장한다라고 하면 IPO를 한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뭐 ICO 이런 부분들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증권사에서 금융감독원을 필두로 해서 정부가 완화시켜주는 가장 큰 배경은 이제 어느 정도는 실물과 가상의 중간 정도 매개체, 즉 이제 STO를 통해서 실물이 있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고 이걸 제도화시켜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조각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끌어들어와서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주는 시장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뭐 실질적으로는 앞서서 말씀하신 뭐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움직였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SK증권 정도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뭐 통신사를 끼고 있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빗썸이랑 어피티였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증권사가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만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방향성 속도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켜보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좀 꽤 크기 때문에 네. 현재는 기대감을 갖고 시장에서 개화되는 시점에 변동성은 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지켜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신입사원일 때 예전에 이제 그 와인 펀드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네. 그림에 투자하는 명품 펀드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상화폐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상품화가 되고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차장님 조금 그 명맥을 가리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다음 주 좀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코인 거래소와 관련돼서 STO 관련주까지 묶여서 가는 종목은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까요? 뭐 오늘 비렌트까지 움직이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그래서요. 서울옥션을 중심으로 전일 SK증권이 어제 오늘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뉴스가 확정이 되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텐데, 그 조정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꽤 큰 구간이겠지만 이제 방향성을 정하고 정말 시장이 확대가 되면 정말 옥석 가리기가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주를 확인하고 대응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시해야 될 포인트들 두 분으로부터 정리받아봤습니다. 저희 3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 부분 짧게나마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금리 리스크 끝, 꽃길만 이제 걷게 되는 걸까요? 사실 네카오에 대한 이야기, 뭐 하방이 이제 확보됐습니까? 더 안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은 최근엔 좀 많이 안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추세 전환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상경 차장님, 저희 추세 전환까지 볼 수 있을지, 오늘의 이 이슈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물결 속에 던져진 돌과 같은 존재가 될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일에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났고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에서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조금 담아가 보자라는 어느 정도는 반향 심리가 반영된 주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올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가져가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5%에서 20% 정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광고 비용을 좀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흐름이고, 아마 비용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시키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금리 완화 충격에서 좀 벗어나는 낙폭과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서 가져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웹툰이라든지 네이버에 대한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부분까지 반영한 주가 흐름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 요것만 엮어서 보기에는 조금 많은 부분들 재료를 생각을 해야 되네요. 차 의원님 그럼 요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사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직 실적 뚜껑은 안 열린 상태입니다. 실적이 좋다고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안 좋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닌 요즘 시장이지만 어떻습니까? 이 플랫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번 실적 시즌에 어떠한 대비가 지금은 필요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주봉을 놓고 보면 바닥을 이제 다지는 구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봉을 놓고 보면 살짝 들어주는 모습들이지만 주봉을 놓고 보면 바다는 거죠. 저는 네카오에 대해서 확고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미 업력이 좀 된 기업들입니다. 단지 2020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장주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기업의 행태를 보면 성장주에서 가치주, 자산주 이런 형태로 변하죠. 처음에 영업이익률이 높을 때는 성장성이 돋보이면서 성장주라고 불리우죠.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를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에 성장주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가 올라간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가치주로 봐야 돼요. 가치주로 본다라면 자,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이번에 실적이 나올 때는 지난 실적보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어떠한 먹거리로 과거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건데 저도 네이버 카카오가 앞으로 뭘로 먹고 살지 솔직히 못 찾겠어요. 그것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금리가 정말 피봇이 일어나서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건 추세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지금 네이버 카카오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카카오 지금 카톡 다 쓰고 있죠? 근데 주가 이 정도예요. 카톡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카톡을 다 쓰고 있는데 주가가 이 정도입니다. 이 현실을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적 나오는 수치보다도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내용까지 여러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내서 2위 체크를 해보면은요. 내년 시가총액 목표 20조 원. 이라는 오늘 리포트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잘 간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리포트가 오늘 좀 불을 지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태양광주 온기가 돕니다.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은 좀 간헐적으로만 한 것 같은데 이상경 차장님 오늘 태양광주에 몰린 이 시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하게 될까요? 사실 오늘 하나솔루션 주로 얘기를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후로 갈수록 오히려 CI 쪽이 잘 올라서 모르겠습니다. 이 성장성을 배경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폴리실리콘 가격에 지금은 태양광주를 보면 집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심을 좀 지금 오후장 잡아주시죠. 네, 전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아침에 좋은 시장 분위기를 좀 만들었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숙기가 접어든 산업이고요. 이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남아있는 기업들이 과점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중국이 이런 시장들을 가져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OCI를 중심으로 폴리실리콘 그리고 묘드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OCI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흐름을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러브콜을 보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캐파 증설을 통해서 2025년부터 생산을 진행을 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사막의 일부분만 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기틀이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저장하고 옮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는 흐름들이 있어서 이제 역할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다만 머스크가 꿈꾸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이제 지붕 위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서 전혀 화석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모습을 끌어갈 텐데 여전히 이제 과거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OCI 주가 흐름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이 끝난 하나솔루션에 대한 주가 흐름도 그렇고 기대감 같은 경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으로 미국이 정확하게 시장을 확대해주고 이 시장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원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OCI 이야기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요, 차장님. 차장님께서는 뭐 인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살짝은 좀 눌린 OCI 쪽을 보시는지 아니면 오늘 이야기 주로 해주신 하나솔루션 쪽에 조금 더 베팅을 강하게 하시는지. 저는 이제 12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OCI보다는 하나솔루션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어찌됐든 미국이 역할론적인 부분들을 갖고 가는 큰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을 하고 거기에 세제 혜택까지 만들어가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좋은 기업 환경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매출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가지고 가고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차 의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사실 하나솔루션 한다면 미국발 이슈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월까지 좀 기다리면서 그 이후에 변화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서서히 주목도를 지금부터라도 높여야 되나요? OCI와 이제 하나솔루션은 이제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미국 진출하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선발 주자는 OCI였었습니다. 옛날 동양제철화학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후발 주자지만 일괄 체계를 미국으로 들고 간다라는 거죠. 처음에 폴리실리콘서부터 모듈까지 다 이제 생산해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트레이딩하실 분들에게는 적합하다. 어차피 미국 진출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트레이딩용으로는 좋고요. 하나솔루션이 오늘 IBK 증권사에서 나온 시총 20조는 202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2배 가까이 시총이 올라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솔루션에 투자하는 분들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번 올해 내년까지 이제 막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그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투자하실 분들은 하나솔루션은 서서히 모아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트레이딩 하시는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모두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 성장 키워드로 잡는다면 하나솔루션에 손을 들어주셨네요. 자, 2위 이야기해봤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키워드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삼성, 넘쳐나는 호재.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조금 나눠서 할까 합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소프트웨어 측면을 좀 볼까 합니다. 차장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실체가 있다 없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국토교통부가 국가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에 뭐 클라우드 기반 고도화를 마치고 서비스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 메타버스 서울도 그랬지만 이제 정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거는 메타버스는 실제가 있다. 공공 영역 드라이브 강하게 들어온다는 점에서 조금은 이 소프트웨어 쪽도 이전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뭐 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로블록스입니다. 오, 네. 로블록스를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아, 진짜요? 마인크래프트. 아, 정말요? 이게 네. 친구들은, 10대 친구들은 뭐 우리가 아이디 겨로 공유하듯이 로블록스도 그렇게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차장님께서도 그럼 얼리 어댑터신 거네요? 이제 뭐 사촌 동생들이나 네. 뭐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항상 뭐 주식은 주변에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는 로블록스를 본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메타버스라든지 AI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CES 이후에 들어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혜 기업을 찾고 정부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이제는 2년 전에는 정말 기대감에서 생겼던 단어라고 하면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큰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는 단어 같아요. 네. 메타버스라는 말이 1992년도 소설에서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아, 꽤 오래됐네요, 등장한 네. 지는. 그래서 그런 소설에서 등장한 단어가 이제 레이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네. 이제 그런 가상현실 세계를 구현하는 영화를 저희가 접하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AI 관련된 부분들이 각각 기업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정책주, 테마주라는 관점보다는 정말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혜 업종이라든지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찾는 부분들을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대장이에요. 네이버가 대장입니까? 모든 게 대장이에요. 근데 웹툰도 뭐 네이버 이야기할 때 나오는데 뭐 큰 반응 없는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도 주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까 뭐 싶기도 개별주 해요.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마인즈랩을 좀 현재는 보고 있는데 네네. 네이버가 대장인 것 같고요. 해외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로블록스 정도?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시간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블록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어느 쪽을 봐야 될지 짧게 보시면 오늘 삼성말 모멘텀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도를 이전에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나올 때마다 기기를 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으로 기울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로블록스를 쓰고 계시니까 이쪽으로 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종목을 좀 발굴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VR 쪽에서는 나무가 정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탐방을 뭐 한 5년 전에 상장 전후에 가본다라고 하면 네. 3D 센싱 관련된 뭐 이쪽 휴대폰 모듈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 분들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갤럭시 23 같은 경우에는 1억 화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억 화소요? 네, 전반적으로 VR과 XR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하드웨어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나무가 정도가 대장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멀리 본다라고. 그럼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작은 종목보다는 큰 종목을 모아가는 걸로 저희 사장님의 의견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 의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희 어떻게 지금 자리에서는 봐야 될까요? 실체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전에 위원님, 저희도 로블록스 아이디를 깔아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에 대한 내용들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하고 몇 가지 우리가 차이가 이제 있나요? 긍정적인 부분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부서를 해체시켰어요. 뉴스에 나온 거고요. 핵심 부서를 해체했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부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메타버스에 이제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자, 엊그제 나온 뉴스입니다. 소니가 XR 기기 초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XR 기기 출시를 하반기로 좀 미뤘죠. 자,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을 개발하는 MS가 메타버스를 손절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기기라고 보는 우리 XR 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생각만큼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시장이 열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가가 정보통합 플랫폼을 내는데 이건 하나의 트리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관련 사업들의 개화를 이끌어내고 우리가 기업들의 목적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매출과 수익이죠. 과연 어떠한 매출이 일어나고 어떠한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메타버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저희 나이 먹은 저도 동창회 메타버스를 했었어요. 왜냐면 후배들하고 이제 네. 그 동아리에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모호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1년 하반기 때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화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교육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는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과연 수익성이 이루어지는 부분들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 기기와 친숙해지는 데까지는 넘어야 될 캐즘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키워드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아본 것 같네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희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경 차장님, 지난 저희 첫 시간 함께해 주셨던 쌈지엔터. 와, 이날의 이 종목이라는 물음표를 많이들 가지셨을 텐데요. 정말 수익권이고요. 6%대가 수익이 나온 자리에서 이 종목 AS를 꼭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원픽까지 오늘 한 번에 소개 부탁드릴게요. 쌈지엔터 말씀드린 대로 티니핑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매출에 대한 이연이 아니라 요즘에는 포켓몬스터처럼 트렌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면 싸움핑, 잘 삐지면 삐진핑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캐릭터화돼서 이런 완구 매출이 쭉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12월 25일 중구에서 춘절에 대한 매출이 1등을 찍고 각각 공영방송에서 시청률 1위를 찍은 게 2015년부터 회사는 준비를 했고 이 8년 만에 결실을 맺고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마 2월 15일 날 전에 실적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시총 3,5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아기상어가 시총 3조 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업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미니특공대가 시즌 1 이후에 시즌 2가 이제 1월부터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탐방을 좀 다녀왔는데 EM플러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김제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제 현재 화성에서 본사가 유치해 있는데 전반적으로 3년 동안 준비했던 2차 전지, 도전제, 양극재 쪽에서 매출이 이제 막 나오는 단계인 것 같고요. 소방차, 특창차 쪽에서 방열 캡 필터라고 하는 전기차들이 가장 취약한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방열 캡 필터를 통해서 완화시켜주고 막아주는 매출을 좀 일으켜가고 있는 기업인데 어느 정도는 2차 전지, 도전제와 양극재가 매출이 이어지고 이런 방열 캡 필터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확고한 유치를 찾는다라고 하면 적자 해소
흑자에서 돌아서는 원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기업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PBR 쪽에서 시장에서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을 땅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회계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PBR적인 측면도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구조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EM+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빠르게 잡아주세요, 사장님. 네, 매수가는 5,000원 선 전후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차 의원님의 오늘 원픽도 확인해 볼게요. 어느 쪽에서 오늘 하나 골라주셨을까요? 이제 오늘 랭킹5 중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태양광 쪽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앞서 말씀드렸던 것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발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들을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경쟁하는 건 퍼스트솔라인데 퍼스트솔라급의 이제 그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 그러면? 6만 원, 손절가 4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원픽 이렇게 정리받아봤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차영조 MTN 전문위원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두 분과 오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